4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계는 두 가지가 있죠. 지표상의 경계도 있고 도면상의 경계도 있죠. 도면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간정보법,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이 뭡니까? 민법. 그렇죠. 그래서 여기 토지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 100번지 토지고 여기는 101번지 토지고 여기 경계가 담장이 있을 겁니다. 이 담장을 규율하는 법이 뭐냐면 지표상의 경계라고 얘기하는데, 민법에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그려질 겁니다. 도면 위에 그려질 거예요. 여기는 100번지, 101번지가 될 겁니다. 이때 이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간정보법이에요. 이 민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이 공간정보법은 특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상의 경계와 이 도면상의 경계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어느 걸 바꿔줘야 되겠습니까?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 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바꿔줘야 될까요?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바꿔줘야 돼요. 이유는 이 일반법과 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해요. 헌법과 행정법 이론상 특별법이 우선이 되니까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표상의 경계를 바꿔줘야 됩니다. 옮겨야 돼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이때 이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그어졌다든지 또는 잘못 작성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한다면 이때는 도면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지표상의 경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면상의 경계를 바꿔줘야 될 겁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예요. 원칙은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됩니다. 다만 도면상의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증명이 있을 때 한해서, 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도면의 경계를 바꿔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1번 보시면 경계란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 울타리, 뚝을 말한다. 민법 시간이면 이게 원칙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민법 시간이 아니죠. 공시법령,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공간정보법상의 경계라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2번 필지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지적 증명을 해야 된다. 소재, 지번, 지목은 조사, 면적, 경계, 좌표는 측량. 그렇죠. 3번 토지의 지상 경계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표시한다. 이것도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데 우리 공간정보법에 자주 출제가 되는 문구예요.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3번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역하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아까 보신 거고요. 4번, 5번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경계 확정은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될까요?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될까요? 네, 실제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가 아니라 지표상의 경계를 얘기해요. 뭘 우선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이런 표현이 있죠. 따라서 이때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되는 게 아니라 지표상의 경계, 실제상의 경계가 우선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5번 거기 정답은 5번인데요. 영속성의 원칙은 경계와 관련된 원칙이 아니라 뭐와 관련된 원칙입니까? 지목. 그렇죠.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같은 뜻이라고 했습니다. 46번을 보시면 공간정보법령상 지상경계 결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어디가 됩니까? 중앙. 그렇죠. 중앙이었죠. 2번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어디입니까?
하단부, 하단부. 세 번째,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상단부. 그 다음에 바다가 해면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반저위, 최대반수위. 그 다음에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뭡니까? 바깥쪽 어깨. 그렇죠. 지금쯤이면 다 외우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는 거의 매해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번. 경계점 표지를 지상에 설치한 후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죠. 정확하게 분할을 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경계를 그려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 측량을 해야 되겠죠. 지적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지표상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측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분할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지적 측량을 통해서 분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5번이 틀렸는데요. 5번에 공공사업 등에 따라 라고 돼 있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유원지, 주소용지는 공공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긴 지목이 틀린 겁니다. 지목이. 제가 지목을 외워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렇죠. 철제, 전구, 유수, 학도. 그러면 5번 지문을 맞는 지문으로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지겠습니까? 공공사업 등에 따라 철제, 전구, 유수, 학도 등이 지목이 되는 토지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할 때는 그때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틀린 걸까요? 유원지, 주소용지 요 문구가 틀린 거예요. 참 치사하긴 했죠. 치사하죠. 그래서 지목을 암기하셔야 돼요. 지목 뭐였습니까? 철제, 전구, 유수, 학도,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그 다음에 유지, 수용지, 그 다음에 뭡니까? 학교용지, 도로. 그렇죠. 네, 외우셔야 돼요. 네요. 네. 49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보셨고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된다.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는 작성 관리의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적소관청. 언제 작성 관리한다고 했죠?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리고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의무 규정이라고 했죠. 네, 2번, 3번. 지상 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것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나 봐요. 네. 여기 두 필지 토지가 존재합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갑소유 토지고 을소유 토지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담장, 즉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필지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돼야 되는데 도면 위에 등록을 합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 이쪽은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를 100번지와 101번지 토지의 경계를 여기다 그릴 때 어디를 기준으로 그려야 됩니까? 네?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중앙.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구조물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할 수는 없죠. 어디를 기준으로? 이쪽을 기준으로. 맞습니까? 따라서 이쪽에 경계가 그려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소유라고 한다면 이 구조물이 을소유라고 한다면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한다고요? 이쪽쯤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야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습니까? 구조물의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입니다.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을소유 토지예요.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사이에 높고 낮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원칙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됩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게 되면 어디부터 무너져요? 이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데가 요 아래쪽이죠. 그러면 여기부터 무너지니까 여기를 경계로 삼게 되면 경계가 바뀌어요. 그렇죠. 바뀌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바뀐 데는 어디입니까? 하단부.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연수께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단부. 그렇죠. 그런데 보통 이거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멘트 발라놓는 경우 있겠죠. 또는 철물로 묶어놓는 경우도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법면이라고 불러요. 법면. 법면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 법면이 갑이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갑이 설치해서 갑이 수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가 경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법면을 을이 설치했다고 한다면 어디가 경계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여기가 경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요만큼은 을 소유고 요만큼은 갑 소유라고 한다면 어디가 경계가 될까요? 여기. 그렇죠. 이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되셨습니까? 네. 하나 더. 여기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국가 소유이겠죠. 누가 관리할까요? 도로공사팀이 관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공사는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될까요? 네,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왜요? 그렇죠. 낙석이 떨어지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죠. 따라서 이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상단부. 그렇죠.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된다고요? 상단부. 그렇죠. 거기까지 관리를 해야 돼요. 대형 참사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쪽 토지가 100번지 토지고 갑소유 토지인데 여기도 시멘트가 발라져 있다든지 또는 철망으로 묶어놔 있죠. 맞습니까? 이것이 갑소유라고 한다면 경계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때는 하단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만큼은 갑소유고 요만큼은 국가소유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중앙. 여기가 되겠죠.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건 세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될 테고 4번 행정기관의 정, 지자체의 정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을 해서 분할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분할할 때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정확하게 측량해서 분할을 해야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원칙은 여기가 100번지 토지인데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 100번지 토지인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분할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분할한다고요? 이렇게. 그렇죠.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토지를 분할하는 겁니다. 원칙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 네 가지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다면 어쩔 수 없겠죠.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제, 천구, 유수, 학도의 지목이 돼서 분할하는 경우. 공공사업, 철제, 천구, 유수, 학도.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져서 분할이 되는 경우. 도시개발 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어요. 책에 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 공공사업.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네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여기서 공공사업은 지목도 암기하셔야 되죠. 지목 뭡니까? 철제, 천구, 유수, 합동.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이 지문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겠죠. 50번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 면적을 말한다. 맞습니까? 면적은 지표상의 면적도 있고 도면상의 면적도 있죠. 그렇죠. 이 도면상의 면적을 수평 면적 그리고 지표상의 면적을 경사 면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다루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얘기하죠. 따라서 수평 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번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한다. 맞습니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축척은 총 7개예요. 7개 외우셔야 되는데 500분의 1, 600분의 1 이를 대축척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그리고 6000분의 1. 이걸 소축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축척은 딱 7개입니다. 이쪽은 대축척이니까 이쪽보다는 소축척보다는 면적이 어떻습니까? 대축척이니까 면적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보다 정밀하게 수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때는 상세하게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이쪽은 소축척이 될 테니까 이쪽은 소축척이 될 테니까 이쪽보다는 정밀도는 떨어지겠죠.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면적도 상세하게 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쪽보다는 덜 상세하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단위까지 구해야 되느냐면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설령 이러한 소축척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도면 갖고 구하는 게 아니라 좌표값 갖고 구하죠. 맞습니까? 좌표값을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이 면적을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그렇죠. 좌표값 가지고 구하니까 정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상세하게 구해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소축척이면서 동시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만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수점 첫째 자리와 1의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123.456이라는 수치가 나왔을 때 123이니까 여기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이렇게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한다는 얘기는 수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소수점이고 수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소수점 첫째 자리는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구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1의 자리는 숫자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1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 겁니다. 이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부는 딱 두 가지만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만 면적이 등록됩니다. 다른 데는 등록되지 않아요. 토대 임대에만 면적이 등록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소수점 첫째 자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렀어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가장 끝에 있는 자리수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숫자의 가장 끝에 있는 수라고 해서 끝수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끝수. 그럼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5일 때는 버리고 버릴 사자예요. 5일 때는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준이 뭐가 되는 겁니까? 버리고 올리는 기준은 5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끝수 처리의 기준은 5가 됩니다. 그래서 5보다는 큰 수라고 한다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일 때는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5보다 큰 수, 5보다 작은 수를 판단하는 것은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5, 0. 이게 다수견해예요. 5, 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5, 1이라고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수니까 무조건 올리는 것이고 4, 9가 나오면 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 0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5, 0은 0이니까 아예 쓰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5일 때는, 5, 0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 0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는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 0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리는 것이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일 때는 5, 0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 5, 4, 5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치를 예를 든다면 123.251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소수점 첫째자리죠. 이때 5, 0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얼마가 됩니까? 123.3이 될 겁니다. 123.27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따라서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기준은 뭐라고요? 5, 0. 5, 0보다 크죠? 따라서 이것도 무조건 올릴 겁니다. 123.324가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는 요거가 될 겁니다. 처리의 기준은 5. 5보다 작으니까 무조건 버리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123.2. 123.25가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5,0이에요. 5,0. 5,0이니까 이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죠. 여기가 이미 짝수니까 5,0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따라서 123.2가 될 겁니다. 123.350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끝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의 기준은 5죠. 그러면 여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는데 홀수가 나왔죠. 따라서 5,0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립니다. 123.4로 등록할 겁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더니 면적이 0.001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무조건 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소수점 첫째 자리니까 그러면 0제곱미터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유는요. 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면적이 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는 등록해야 됩니까? 0.1제곱미터 이렇게라도 등록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를 최소 면적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계산을 해봤더니 0.0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은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등록해야 되죠? 1의 자리를 보니까 0이 나왔는데 0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면적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뭐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까? 1제곱미터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최소 면적. 네.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2번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그렇죠. 지금은 평 단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제곱미터가 원칙이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여기 맞나요? 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이다. 여기서 제곱미터 요 앞에 1이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서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는 이 뜻이죠. 여기가 1의 단위죠.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니까 여기죠. 즉 소수점 첫째 자리와 같은 뜻이에요. 1제곱미터 이하 첫 번째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이 경위 측량 방법은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 방법이에요. 좌표값. 경도와 위도를 재는 기구가 경위의니까 결국은 좌표값을 구하는 측량이 경위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경위 측량 방법이 나왔으니까 이때 좌표값이 존재하겠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좌표 면적 계산법.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요? 네. 도면에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뭡니까?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것이고,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컴퓨터가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좌표 면적 계산법. 따라서 경위 측량 방법이라는 문구가 나오니까 이거는 좌표값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따라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좌표 면적 계산법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는 세로히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신규 등록은 한 번도 등록된 적이 없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처음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죠. 그러면 면적도 측정해서 등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면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하죠. 임야도는 축척이 보통 6,000분의 1이에요. 지적도는 보통 축척이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등록 전환은 필연적으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뀝니다. 등록 전환은 소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더욱더 정밀하게 수집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면적도 측정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한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합병의 경우에는 측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죠.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도면 위에서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눈으로 측정하는 방법. 두 번째, 좌표값이 있을 때는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프로그램 돌려서 면적을 계산해내는 방법. 좌표 면적 계산법. 두 가지 방법만 사용할 수 있는 게 면적 측정이에요.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 전자 면적 측정기도 쓸 필요 없고 컴퓨터 이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덧셈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1번.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면적이 등록되는 지적공물은 딱 두 개죠. 뭐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2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가 소수점 첫째 자리라는 뜻이에요. 3번.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이게 뭡니까? 최소 면적. 그렇죠.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 지역의 한 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일 때는 1제곱미터로 한다. 그렇죠. 1의 자리까지 구하는 거니까 1제곱미터가 나왔으면 그냥 1제곱미터로 등록하면 될 겁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이 한 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가 나왔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0.1제곱미터로 등록하면 될 겁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합병 토지의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정한다. 즉 면적 측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다 그랬죠. 2번. 신규 등록 토지에 대해서는 측량하여 세로히 결정한다. 즉 도면에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측량을 해서 도면 위에 경계를 그린 다음에 그려진 경계를 가지고 전자 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면적 측정 필요할 때고요.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면적 측정 필요합니까? 아니죠. 소재 지번 아니요. 면적 경계 좌표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면적 측정 따로 하지 않습니다. 분할 토지의 면적은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결정한다.
분할되기 전과 분할된 후의 합산은 같아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5번. 등록 전원 토지의 면적은 임야대장상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틀렸습니다. 이 등록 전원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죠. 임야도는 축척이 보통 6,000분의 1. 지적도는 축척이 보통 600분의 1 아니면 1200분의 1이에요. 따라서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값이 보다 정밀하게 수집됩니다. 따라서 면적도 새로 구해야 돼요. 측정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 세부 측량을 하는 경우 필지마다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존재하고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될 겁니다. 이 한 필지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는데 조사와 측량의 방법으로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테고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때의 정보는 중요한 정보는 뭐죠? 토지의 표시죠.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요 세 가지는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측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하는 측량이라고 해서 지적 측량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지적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이루어지면 지적 공부의 면적, 경계, 좌표값을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등록하는 게 뭡니까? 지적 정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등록하는 게 지적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지적 공부를 지표상에 복원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복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도 측량을 통해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복원할 때도 측량을 하게 돼요. 지적 측량은 등록, 복원 둘 다 측량을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다른 방법으로 복원이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이 등록할 때 전자평판 측량의 방법을 썼다면 복원할 때도 전자평판 측량의 방법으로 복원을 해야 됩니다. 이 등록할 때 평판 측량의 방법을 사용해서 등록했는데 복원할 때 더욱 정밀한 측량 방법인 경위 측량 방법을 써서 복원을 하게 되면 엉뚱한 위치에 복원될 가능성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등록할 때의 측량 방법과 복원할 때의 측량 방법은 반드시 같은 방법이어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방법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등록을 통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이 이루어지면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까지 이루어지자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시가 되는 것이 바로 등록이에요. 따라서 등록할 때의 측량은 반드시 검사 측량을 거쳐야 됩니다.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등록된 면적 경계의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할 때 하는 이 복원의 경우에는 검사 측량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표상의 경계에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복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공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복원 단계 측량은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등록할 때만 검사 측량을 거치고 복원할 때는 검사 측량을 거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등록이 되면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걸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이 등록은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건데 이미 등록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지표상에 복원하는 것은 지적공보 정리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복원 단계의 측량이 이루어진다면 지적공보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지적 정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할 때 지적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등록된 것을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지적 정리한다는 건 그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세 번째. 복원할 때는 면적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면적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도면에서 측정하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도면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한 다음에 이 도면을, 면적을 측정한다는 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복원 단계에서는 세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첫 번째, 검사 측량 필요 없다. 두 번째, 지적 정리 필요 없다. 세 번째, 면적 측정 필요가 없습니다. 원칙이. 그렇죠. 그러면 이 복원 단계의 측량은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계 복원 측량. 두 번째, 지적 현황 측량. 이 두 가지 측량은 등록할 때의 측량이 아니라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첫 번째, 검사 측량 필요 없고, 두 번째, 지적 정리 필요가 없고, 세 번째, 면적 측정 필요가 없습니다.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경계 복원 측량은 뭐냐면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 갑소유, 을소유입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100번지, 101번지. 갑과 을 사이에 경계의 분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획정하면 되죠. 정확하게. 따라서 이 도면 위의 경계를 여기다가 복원시켜요. 이때 하는 측량이 경계 복원 측량입니다. 따라서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복원 단계죠. 그 다음에 지적 현황 측량은 이런 겁니다. 여기에 토지가 있고 여기 100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갑소유고 을소유예요. 그리고 도면 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도면 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00번지,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런데 100번지 토지 위에는 큼지막한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 101번지 토지에는 작은 건물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큼지막한 건물과 이 작은 건물들을 도면 위 경계와 비교를 해서 표시를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계를 일단 복원합니다. 이렇게 복원을 해요. 복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존의 건축물과 이 경계 위치 관계를 확인합니다. 위치 관계를 확인해요. 위치 관계를 확인하는 측량을 합니다. 위치 관계가 확인이 됐는데 여기는 2m, 여기는 8m. 그러면 여기 그 비율에 따라서 여기다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는 가깝게, 이쪽은 멀게. 이때 하는 측량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 현황 측량은 두 가지 측량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경계가 일단 복원돼야 되겠죠. 두 번째, 복원된 경계와 건축물의 위치 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측량으로 구성되는 것이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적 현황 측량도 경계 복원이 있죠. 따라서 복원 단계의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십니다. 어디지? 네? 53번이요? 네. 그래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등록 전환은 아까 면적 측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적 현황과 경계복원 측량은 면적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원 단계의 측량이니까.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면적과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위치 정점 측량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도면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도면이. 이 안에는 두 필지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00번지, 101번지.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그려져 있고요. 이 100번지 토지에는 토지대장이 있겠죠? 토지대장이 있을 겁니다. 토지대장에는 면적이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고요. 101번지 토지에도 토지대장이 있을 겁니다. 100제곱미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은 이미 정확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경계는 오류가 있죠? 오류가 있습니까? 면적이 똑같은데 이렇게 치우쳤으니까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이 경계를 가운데로 옮겨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계를 여기다가 그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측량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는 측량을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이라고 불러요. 경계의 위치 정정. 경계를 그릴 때는 측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면적을 따로 여기 옮긴 다음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이 이미 정확하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계의 위치만 정정하는 겁니다. 경계의 위치만 정정해요. 이때는 위치가 정정돼야 되니까 경계를 그려야 되겠죠. 따라서 측량이 필요합니다. 경계의 위치 정정, 측량 그래요. 하지만 면적은 측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54번 필지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당연히 3번이겠죠. 1번은 소에서 대축적으로 바뀌니까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해야 줘야 되겠죠. 면적 측정 필요하고. 2번을 보시면 축척 변경이죠. 소축척의 지적도에서 대축척의 지적도로 바뀌죠. 면적 경계 좌표가 보다 정밀해 줘야 되니까 면적 측정 필요할 테고. 4번을 보시면 경계 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 등록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경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면적도 측정해야 되겠죠. 5번 미등록 토지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경우 신규 등록 면적 경계 좌표값이 지적공부에 처음으로 등록이 되니까 면적 측정돼야 될 겁니다. 3번은 미터법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이거는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좌표면적 계산법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계산기가 알아서 해주겠죠. 네, 면적 측정 필요가 없습니다. 55번 다음 중 면적 측정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600분의 1 축척이 도면인 경우에 산출 면적이 123.5제곱미터인 경우 어디까지 구하는 겁니까? 1의 자리 맞습니까? 1의 자리까지 구해야 될 겁니다. 6천분의 1이니까 따라서 123.5니까 123.5 1의 자리는 여기죠.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죠. 5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것을 올리는 거죠. 얼마나 등록합니까? 124. 234.5입니다. 1200분의 1이고 234. 얼마예요? 5.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1의 자리. 그럼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끝수가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판단하죠. 이미 짝수니까 5 어떻게 합니까? 버려야 되겠죠. 따라서 234. 그 다음에 600분의 1 축척인 도면의 산출 면적이 1007.51. 1007.51. 여기서 6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니까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뭡니까? 5. 5보다 작으니까 얼마로 등록합니까? 1007.5로 등록해야 되겠죠. 5보다 작으니까 1007.5로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된 농지인 경우 산출 면적이 0.45제곱미터인 경우 좌표 등록부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구합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그렇죠. 0.45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겠죠. 그럼 이 끝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판단하죠. 여기 짝수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죠. 따라서 0.4로 등록할 테고 500분의 1 축척인 도면인 경우에 123.45 123.45 5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죠. 이 끝수는 5를 기준으로 판단할 텐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4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죠. 따라서 얼마로 등록합니까? 123.4로 등록할 겁니다. 56번 325.651 325.651 5.651 그 다음에 축척은요 600분의 1이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겁니다. 그러면 이 끝을 처리하는 기준은 50이라고 했죠. 이거 50보다 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려서 325.7로 등록할 겁니다.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도 신규 등록할 토지의 면적 측정 결과 334.5가 산출되었다. 1의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의 처리 기준 5.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하죠. 이미 짝수니까 5를 어떻게 합니까? 버릴 겁니다. 58번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에서 한 필지 면적 측정을 위해 계산한 값이 1029.551. 얼마라고요? 29.551. 그러면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하는 거네요. 그 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0. 그렇죠. 51은 50보다 많죠. 따라서 올릴 테니까 얼마입니까? 1029.6으로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미리 풀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문제집은 꼭 풀어오셔야 돼요. 안 풀어오면 거의 왜 앉아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문제집은 꼭 풀어보시고요. 풀어보실 때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다.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확실히 아는 문제다. 그러면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확실히 아니까. 그렇죠. 이제 알 때마다 지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집의 양을 줄이셔야 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이따가 1시간 후에 등기법 기출문제를 풀 거예요. 아마 등기법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들이 될 겁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네. 딱 1시간 후에 등기법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